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오늘 수업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수모임을 통해서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을 다 한꺼번에 배워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복습 정도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럼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았는데요. 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과 같았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래요. 소수점이 찍혀있다는 것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소수점은 자리값을 나타내는 역할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할 때에는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소수점을 다시 찍어주기만 하면 됐었죠. 자, 왜 이렇게 해도 됐었어요? 그렇지. 소수와 자연수는 10개가 모이면 다음 자리로 간다 라고 하는 같은 규칙으로 만들어진 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계산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이네요. 지혜와 슬기는 용의 실험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지혜는 설탕 15.24g을 물에 녹이려고 하고 슬기는 설탕 4g을 물에 녹이려고 합니다.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을 봤더니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 구하는 식을 한번 써보자고 해요. 자, 식을 써보겠습니다. 문제 속에서 식을 찾아보면요. 그렇지.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입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몇 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를 곱하면 됩니까?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자,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 얼마였어요? 그렇죠. 15.24g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얼마였어요? 그렇죠. 4g이었죠. 그래서 4 곱하기 네모는 15.24라고 하는 이 곱셈식을 이 문제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얼마인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곱하기 4를 반대로 넘겨서 나누기 4로 해주면 우리가 이 네모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지혜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려는 설탕의 양의 몇 배인지를 구하는 식은 그렇죠. 15.24 나누기 4가 되겠죠. 다음으로 계산 결과를 어림해 보고 어떻게 어림했는지를 말해보래요. 자, 여러분이 먼저 어림해 보세요. 15.24 나누기 4의 몫은 얼마에 가까울까? 그렇지. 4에 가깝다고 우리가 어림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4보다 조금 작을 것 같다 라고 어림해 볼 수 있겠죠. 왜? 맞아요. 15.24는 자연수 16에 가깝죠. 그래서 16 나누기 4의 몫이 4인데 15.24는 16보다 조금 작기 때문에 그 계산 결과 또한 그렇지 4보다 조금 작을 것 같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렇지, 여러분 잘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맞아요, 열심히 계산해야 돼요. 실수하지 않도록. 네, 재밌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재미없네요. 얼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찍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24 나누기 4니까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면 1524 나누기 4라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면 계산 결과는 그렇습니다. 381이고 원래 자리에다가 소수점을 찍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5.24 나누기 4의 계산 결과는요 3.81이 되겠죠. 와, 뒷부분 안 배워도 뭐 다 풀 수 있는데 이거 뒷부분 굳이 배워야 되나요? 자, 굳이 배워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15.24 나누기 4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할 거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그렇지, 소수인 15.24를 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 15.24 분수로 바꿔줘 봅시다. 얼마예요? 그렇지, 100분의 1524가 되겠죠. 자, 이제 분수의 나눗셈이 되었으니까요.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던 분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방법을 사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어떠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분수의 분자가 자연수로 나눠 떨어지면 분모에 관계없이 분자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해주면 된다가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1524가 4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그렇지,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1524 나누기 4는 그렇습니다. 381입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100분의 381이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수의 형태가 아니라 소수의 형태죠. 그래서 100분의 381을 소수로 바꿔주면 3.81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혜가 물에 녹이는 설탕의 양은 슬기가 물에 녹이는 설탕의 양이 몇 배인가요? 그렇지, 당연히 3.81배가 되겠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5.16 나누기 3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라고 하고 있네요. 방금 전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가장 먼저 소수인 25.16을 분수로 바꿔주면요, 100분의 2526이 되죠. 2526이 3으로 나누어 떨어지나요?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죠. 그러면 분모와 관계없이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하면 2526 나누기 3은 그렇습니다, 842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는 100분의 842가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분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소수로 바꿔주면 8.42가 되겠죠. 다음으로 252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자고 하고 있네요. 맞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 100분의 1배가 되면 그 계산 결과 또한 10분의 1, 100분의 1배가 된다라고 하는 그 규칙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2526 나누기 3은 그렇습니다, 842인데 나누어지는 수가 2526에서 25.26으로 100분의 1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계산 결과 또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렇지, 10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자, 842의 100분의 1배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소수점을 왼쪽으로 2칸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25.26 나누기 3의 계산 결과는 8.42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교과서가 소개하고 있는 2526 나누기 3을 이용하여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그렇지, 지난 시간까지 선생님과 배워봤던 그 방법이죠.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는 무엇은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모형을 가지고 하는 설명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수모형을 통해서 공부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여질 계산 과정이 여러분 머릿속에서 수모형으로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왼쪽에 있는 2526 나누기 3 먼저 계산해 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수모형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자리값을 좀 확실하게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2526 나누기 3,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그렇죠, 천의 자리 숫자인 2, 천의 모형 두 개를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 주려고 시도를 하죠. 자,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그렇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의 모형 두 개를 배분 모형으로 모두 바꿔주게 되죠. 그러면 배분 모형이 25개가 됩니다. 자, 이 배분 모형 25개는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 줄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나누어 주면 8개씩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누어 주고 남은 것을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2400만큼을 나누어 줬기 때문에 126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분 모형 1개, 치분 모형 2개, 이등 모형 6개가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몇몇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2400에 1자리랑 15자리에 0 2개 써줬는데 교과서에서는 이거 없어요. 왜 이렇게 써주셨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 그렇지, 여러분, 저 0은 굳이 쓸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다,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맞아요. 1000의 자리에다가 2를 써주면 당연히 이것은 맞습니다. 2000이고요. 100의 자리에다가 4를 써주면 이것은 당연히 400이겠죠. 그래서 교과서는 생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선생님이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오늘 이 시간까지는 이렇게 여러분 0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빼기 기호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는 없죠. 자, 선생님이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다 자세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생략되어 있는 부분까지 모두 살려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계속 계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래요. 배그 모형 한 개를 똑같이 셋으로 나누어 주려고 시도를 하게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 배그 모형을 그렇지 10의 모형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면 10의 모형 12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10의 모형 12개는 똑같이 셋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나눠주면요. 4개씩 나눠주게 되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하면 우리가 120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1의 모형 6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하는 행동은 그렇지. 1의 모형 6개 마저 나눠주게 되죠. 나눠주면 2개씩 나눠주게 되고 우리가 6개를 모두 나눠줬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해서 교과서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다음 25.16 나누기 3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값을 먼저 표현해 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그렇죠. 10의 자리 숫자인 2를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려고 시도를 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 10의 모형 2개를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모두 1의 모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1의 모형 25개를 얻을 수 있죠. 자, 1의 모형 25개 똑같이 셋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면요 8개씩 나눠주게 되고요. 나눠주고 남은 값을 계산하게 되죠. 우리는 24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나눠주고 남은 값은 그렇습니다. 1.2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1의 모형 1개, 0.1의 모형 2개, 0.01의 모형 6개가 남아있다는 뜻이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그렇습니다. 1의 모형을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려고 시도를 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이 남은 1의 모형을 모두 0.1의 모형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 0.1의 모형을 12개를 얻을 수 있죠. 자, 이 12개를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면 그렇습니다. 4개씩 나눠주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눠주고 남은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1.2를 빼게 되죠. 그러면 0.06이 남게 되고 이 말은 0.01의 모형 6개가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이 0.01의 모형 6개를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2개씩 나눠주게 되고 나눠주고 남는 값을 계산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모두 나눠줘 버렸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라고 0을 써주고 계산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소수점은 그렇죠. 소수점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다시 찍어주게 되는 겁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하고 표현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지.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 결과값의 소수점을 올려 찍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계속 반복해왔던 이 말과 어차피 같은 말이죠.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있던 자리에 왜냐? 그동안 우리가 생략했었으니까요. 원래 있던 자리에 소수점을 찍어주기만 하면 여러분 25.26 나누기 3을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문제 4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잠깐 멈춰 놓고요.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과 정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나요?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만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크게 어려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47.32 나누기 2부터 계산해 나가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4를 똑같이 둘로 나눠주게 되면요. 우리는 2개씩 나눠줄 수가 있고요. 4만큼을 나누셨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 자리 숫자인 7을 내리게 됩니다.
7을 똑같이 둘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죠. 3개씩 나눠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6개를 나눠줬기 때문에 1개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개는 둘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자리 숫자인 3을 내려서 13을 나눠주게 됩니다. 13을 똑같이 둘로 나눠주게 되면 6개씩 나눠줄 수가 있고요. 우리는 12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1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1을 똑같이 둘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자리 숫자인 1을 내려서 이번에는 11을 나눠주게 됩니다. 12를 똑같이 둘로 나눠주게 되면요. 6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우리는 12만큼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소수점은 원래 자리로 올려주게 되면, 원래 자리에 찍어주게 되면 47.32 나누기 2의 계산 결과는 23.6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35.1 나누기 3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3을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1개씩 나눠주게 되고요. 남는 것을 계산해보면 우리는 3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 숫자인 5를 내리게 되죠. 이번에는 5를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게 되면요. 그렇죠. 1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보면 우리는 3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2가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는 똑같이 셋으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다음 자리 숫자인 2를 내립니다. 그래서 21을 똑같이 셋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7개씩 나눠줄 수 있겠죠. 그리고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는 21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은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찍어주게 되면 35.1 나누기 3의 계산 결과는 11.7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3.76 나누기 4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5를 똑같이 넷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1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는 4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1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을 똑같이 넷으로 나눠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자리 숫자인 3을 내려서요. 13을 똑같이 넷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3개씩 나눠줄 수 있겠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12만큼 나눠줬기 때문에 1만큼 1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은 똑같이 넷으로 나눠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자리 숫자인 7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을 똑같이 넷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4개씩 나눠줄 수 있겠고요.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해 보면요. 우리가 16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1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은 똑같이 넷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자리 숫자인 6을 내려주게 되고요. 16을 똑같이 넷으로 나눠주게 되면 4개씩 나눠주고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죠. 그리고 소수점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찍어주게 되면 53.76 나누기 4의 계산 결과는 13.44가 된다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6.5 나누기 5. 우리는 가장 먼저 5를 똑같이 다섯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1개씩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눠주고 남은 것을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지. 우리는 5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겠죠. 그래서 다음 자리 숫자인 6을 내려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6을 똑같이 다섯으로 나눠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1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남는 것을 계산해보면 우리는 5만큼을 나눠줬기 때문에 1이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은 똑같이 다섯으로 나눠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 자리 숫자인 5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5를 똑같이 다섯으로 나눠주게 되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3개씩 나눠줄 수 있고요. 우리가 다 나눠줬기 때문에 남는 것은 없다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을 원래 있던 자리에 찍어주게 되면요. 56.5 나누기 5의 계산 결과는 11.3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모두 끝이 났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어떤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렇지. 소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나누어진 수가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면 목 또한 10분의 1, 100분의 1이 되는 규칙을 이용하여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해왔던 것처럼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다음에 원래 자리에 소수점을 꽝 찍어주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3가지나 되네요. 우리 편식하지 말고 3가지 방법 모두 고루고루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